정기수 논평 시간입니다. 제목이요. 최강욱 아웃, 다음 타자는 부제목을 보니까요. 선동꾼 김의견과 국민 밉상 윤미향 영순이 한겨레 한걸레 신문 만든 사이비 기자. 살려두면 내년 군산 출마 당선 확실. 추 능가 윤미향 대법 선고는 총선 이후.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슈퍼 악질 갑질 최강욱의 금배지가 떨어지니 환호 소리가 드높다. 지연된 정의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재판이었다. 최강욱은 역대 비례대표 의원들 가운데 그 직을 가장 강하게, 가장 마음껏 즐긴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는 갑질 의정 활동에 관한 한 초선답지 않은 관록과 재능을 보이며 역겨움을 최대치로 이끌어내는 언변을 구사했다. 그 독버섯이 제거돼 알턴이 하나가 마침내 빠진 것 같은 통쾌함을 안겨주고 있다. 최강욱의 의원직 상실 대법 판결 시점은 상징적이다. 대법원장 김명수가 나가기 5일 전이었다. 그리고 어제 항소심에서 윤미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문재인 검찰과 김명수 법원에 의한 봐주기 1심이 뒤집힌 재판이었다. 나라의 정의가 반듯하게 실현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뇌물,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 고소되거나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바들바들 떨고 있다. 윤석열에 의한 정권교체 비율을 시각적으로 표시한다면 지난해 5월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하는 정부 출범 때는 50% 정도 교체 색깔이 칠해졌다. 절반만 정권 교체가 된 것이다. 그 다음 25% 색칠은 김기현으로의 집권 여당 대표 교체, 이동관의 방통위 장악, 그리고 김명수의 퇴임으로 추가됐다. 나머지 25% 색칠은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정권 교체가 된다. 최강욱 제거는 정권 교체가 4분의 3 정도 완성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윤석열이 국정을 거의 장악해 갈 무렵 배지가 떨어졌으며 그의 국회 축출로 윤석열 정부의 장악력은 계속 페달을 밟는 단계로 들어섰다. 이 가속으로 추풍낙엽으로 쓰러질 최강욱 다음 타자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재명을 별개로 할 경우 김의겸과 윤미향이 될 것이고 되어야 한다. 그들은 최강욱과 함께 국민 밉상 트리오다. 김의겸은 선동, 조작, 공작의 명수,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단연 뛰어난 가짜뉴스 제조 및 유포 스피커다. 한겨레 신문 기자였다는 게 믿을 수 없다. 기자는 사실 확인이 직업 활동 중 첫 번째 의무여야 하지 않는가? 한겨레가 한걸레 소리를 듣게 된 게 아마도 이 가짜뉴스 전문가가 스타 기자로 부상하던 무렵이 아닌가 싶다. 그는 박근혜 탄핵에 불을 붙인 한겨레의 최순실 보도에서 맹활약한 인물이다. K스포츠 이사장은 최순실 단골 마사지 센터장. 김의겸이 쓴 기사의 제목으로 등장한 마사지 센터장은 정동춘을 말한다. 그는 체육학 박사에 국가대표 선수들 회복훈련도 지원해주는 CRC 운동기능회복센터를 운영한 재활 전문가다. 김의겸은 이런 전문가를 마치 퇴폐 영업소장으로 비치게 하는 타이틀을 달아 기사를 작성했다. 의도가 뻔한 삼류 저질 선동 기사였다. 최순실과 정동춘 그리고 박근혜는 이걸로 치명상을 입었다. 김의겸의 기러기 버릇은 금배지를 달면서 더욱 기승을 부렸다. 급기야 가짜뉴스 제조 공장 더 탐사와 협업을 하는 위험한 장난까지 치는 단계에 이르렀다.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공작이다. 그는 한동훈으로부터 명예훼손과 10억 손배소를 당한 상태다. 답답한 윤익은 경찰이 꿈을 대는 바람에 그의 금배지가 아직은 붙어있다. 김의겸은 최강욱 금배지가 먼저 떨어지자 이런 거짓말을 했다. 그는 국회의원 배지를 거추장스러워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많이 참았다. 이제는 거침없이 호로를 날 것이다. 김의겸다운 장문, 지어낸 이야기이다. 국회의원 배지가 거추장스러웠던 게 아니라 그 배지를 달고 있기에 또 없이 날뛴 사람들이 두 사람 아닌가? 최강욱, 윤미향과 함께 비례대표로 의원이 된 그는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로 나와야 재선이 돼 가짜뉴스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군산에 이미 진지를 차려놓고 있다.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나온다면 호남 지역의 지명도가 높아 당선이 확실하다. 경찰이 분발하고 이원석 검찰이 신속하게 기소, 김명수가 이균영 사법부에서 재판을 미루지 않는다면 그가 잠시 더 살아 내년에 당선되더라도 임기 초기에는 의원직 박탈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윤미향은 추미애와 비슷하다. 다만 미움받는 종류가 다르다. 정신대 할머니들을 이용한 후원금 횡령, 검찰이 기소한 1억
수십억 대, 실제로는 수십억 대 탐욕과 추악함이 가증스럽다. 거기다 친북 활동까지 한다. 외교부 의전 차량 제공받아서 간 조총용 행사 참석은 우연이 아니다. 탈북자들에게 월북을 회유, 협박했던 그의 남편 김삼석은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사람이다. 윤미향도 국법법 폐지를 주장했다. 윤미향은 대법원에서 100% 실형이 확정될 것이다. 무리하게 초고속 선고를 하지 않고 내년으로 넘겨도 문제없다. 이번 임기는 다 마치고 깜빵에서 징역을 살도록 하라. 까짓거 지금까지도 해먹었었는데 7개월 더 금배지를 단다 한들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이렇게 정기수 논평으로 일갈했는데요. 마지막에 그 윤미향 7개월 더 금배지를 단다 한들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아마 정기수 자유기고가의 의도는 그거죠. 어차피 이건 미뤄질 거거든요. 대법원 선고가 그래 금방 안 나오죠. 그러니까 7개월 더 미뤄지는 건 기정사실이니까 기정사실인 거에다가 그냥 그냥 해먹었는데 뭐 금배지 더 단다 한들 무슨 차이가 있겠네 이렇게 이제 비꼬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사실 7개월 더 금배지 담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국정농단을 하는 국회 농단을 하는 거예요. 범법자가요. 그것도 추악한 치사한 야비한 범법자 아닙니까? 거기다가 7개월 동안에 국고가 얼마나 손실되는데요. 이 사람 봉급도 봉급이지만요. 9명의 이 휘하에 9명의 그 이상한 사람들일 겁니다. 분명히 이 윤미향이 데리고 있는 보좌관들이 제대로겠어요? 분명히 이상한 종북이라든가 이상한 사람들일 거예요. 이 9명을 7개월 동안 먹여 살려야 돼요. 봉급이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각종 특활비 의원으로서의 혜택 7개월 동안 또 누려야 돼요. 이거 뺏어야 됩니다. 당장. 그래서 뭔가 법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대법까지 기다렸다가 이 금배지가 떨어져. 근데 대법까지 가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럼 임기 다 채우려는 건데. 특히 김명수 대법원의 경우는 뭐 이거를 뭐 아주 그냥 대놓고 한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 편은 뭉개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람들 임기 다 채우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최강욱도 뭐 거의 임기 다 채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뭔가 좀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소만 돼도 금배지 날아가는 걸로. 아니면 최소한 1심에서 뭐 100만 원 이상 벌금에 그다음에 그 기준이 있잖아요. 실형이 나오면 그냥 금배지 날아가는 걸로 해야죠. 1심 못 믿겠다? 그러면 1심 판사들 다 사표 내게 해야지. 1심 못 억울한 게 있으면 2심에서 다투고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는 거지. 1심을 못 믿어서 2심 두는 게 아니에요. 혹시 억울한 사람이 있고 형량이 조금 조율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2심을 하는 거지. 그렇다고 없는 죄가 있는 죄가 됩니까? 있는 죄가 없는 죄가 됩니까?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기소치는데 죄도 없이 기소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졌다는 거 1심 가기 전에 의혹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사표 낸 사람 있잖아요. 저기 누가 국힘당에 국회의원 있잖아요. 아버지가 의혹 받았다는 거 하나로 그냥 금배지 던졌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기소가 되면 금배지 떨어지는 법으로 바꿔야죠. 이런 놈들, 이 최강욱 같은 놈들, 이 윤미향 같은 거, 김의겸 이 임기를 다 채우고 국고가 여기 들어가고 텔레비에 나와서 큰 소리 빵빵 치고 말이에요. 국정조사한다고 설치고 말이야. 상임위에서 또 막 마이크에다 대고. 이 범죄자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방송인들은요, 의혹만 있어도 방송에서 다 잘려요. 아니, 엄성섭이 같은 경우 뭐 있잖아요. 그 TV조선의 간판 앵커입니다. 의혹만 있고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1심도 안 나왔어. 그런데 그냥 방송 애저녁에 잘렸잖아요. 애저녁에 옛날에. 의혹 딱 나오니까 잘리더라고. 우리 같은 놈은 의혹 나오기도 전에 잘렸잖아요. 문재인 정권 들어갈 기미가 보이니까 잘렸잖아요. 우파 발언 세게 한다고.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의혹이 아니라 기소가 되면은 잘려야 될 거 아니야. 기소가 되면. 이거 좀 이재명이 오늘 표결하는데 부결이냐 가결이냐 따라서 정치권이 요동칠 것 같은데요. 이런 판을 만든 이재명이, 이런 판을 만든 민주당. 왜냐하면 민주당이 만들어줬잖아요. 누가? 빵영길이 송트남이 베트남 가서 뭔 짓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그 빵트남이 4.4.5입해서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만들어주고 그 전에 자기 알토란 같은 지역구를 이재명 금배지 달아서 살려주고 금배지를 달아야 당대표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방탄을 몇 개를 씌워준 사람이 누구예요? 빵트남이에요. 빵트남은 왜 그랬을까? 빵트남이 자기가 당대표로 있으면서 이렇게 민주당을 흔들어서 이재명을 대표로 만들고 공짜로 줬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빵트남이 누구고 이재명이 누군데 공짜로 그걸 다 주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빵트남이 원조예요. 그 뒤에 누가 조정했을까? 이해찬이에요.
뒤에서 다 조종하고 거기에 다 볼모로 잡힌 놈들이 누구야? 민주당 의원들이야. 왜냐면 뒤에 이해찬이가 있고 빵트남이 조작해서 만들어주고 이재명이가 그냥 무소불위로 독재를 하니까 딸랑딸랑 아이고 공천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하나만 같으면 무서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뒤에 이해찬이가 있으니까 여기에 찍히면 우린 간다. 빵트남이도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 놈들이 참 비겁한 놈들이에요. 텔레비 나와서 이재명 쉴드 치는 애들 있죠. 목적은 나 좀 공천 주세요 그거예요. 아주 비겁한 애들이에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쉴드 치더라. 나 미친놈들. 야, 그 가족들 보기에 쪽팔리진 않나 몰라요. 거기 또 친구들도 있을 거고 친척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추석 만날 거 아니에요? 친지들 만나고 아니면은 최소한 가족들은 만나잖아요. 가족들이 아이 삼촌 이상하던데 그 왜 텔레비에 나와서 그 이재명을 그렇게 그 말도 안 되게 이재명 죄가 있어요 없어요? 삼촌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요. 이러고 조카가 따질 수 있고 자식이 오래간만에 아빠 보니까 정치한답시고 바빠서 아빠 우리 친구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너 누구 아들이라며? 쪽팔린다 쪽팔려. 아유 제가 아주 개 쌍욕 먹고 다녀요 아빠 때문에. 아유 쪽팔려 죽겠어요 아주. 왜 텔레비에 나와서 그따위 소리 하고 그래요? 이재명이 진짜 죄가 없어요? 내가 봐도 죄가 수십 개인데. 아빠 실망입니다. 나 차례 안 지내요. 이러고 나가는 놈도 있을 거야 아마. 나 같으면 그런다 난. 저도 가출 2번 했어요.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가 잘못해서 가출했다는 게 아니라 의견이 저하고 안 맞아서. 그런 기백 있는 저 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민주당 의원들의 아들, 딸들, 조카들 쪽팔리지 않냐? 이 범죄자를 쉴드 치고 그냥 방송에 나와서 떠들어대고 애지간한 걸 떠들어대야지. 생양아치 범죄자야. 가짜 단식까지 하는. 야 표결 이제 기대한다. 어떻게 나올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표결이 뭐 섣불리 저도 예단 못하겠습니다만 이게 가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결될 이유가 많잖아요. 첫째, 지 스스로 이재명 스스로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했어요. 그럼 그 말 인정해줘야지. 그럼 가결시켜줘야지. 둘째, 민주당의 의원 31명인가 32명이 불체포 특권 거기 포기한다고 서명했어요. 그 31명 서명한 사람이 가결 쪽 던지면 가결되는 거예요. 그냥 가결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2가지 이유로. 뭐 3번째, 4번째, 뭐 당위성, 뭐 범죄 혐의 이런 거 치고더라도 계산적 숫자로만 봐도 이 이유로 가결되는 게 당연한데 이게 뭐 단식하면서 협박에 동정표에 하든 생지랄을 하니까 이게 민주당이 부결시킬 수도 있다는 건데 부결되면 봐라 니들. 민주당 하나 살리자고 민주당이 죽어. 언제 죽냐고? 총선 때 죽지. 총선 부정선거 다 마련해놨다고?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없다. 니들이 다 마련해놨는데 국힘당에서 저걸 아직까지 저렇게 방치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방치하는지 뒤로 수사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 없다. 부정선거만 막으면 니들은 그냥 죽는 거야. 부정선거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매 눈 뜨고 하는데 그래도 한다고? 두고 보자. 이런 놈들을 부정선거를 못 막어. 신임 이균영 대법원장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중요합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또 고발할 거예요. 그 재판이 또 올라올 거예요. 제대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뒤로는 조사를 시켰는지 모릅니다. 그걸 또 기대합니다. 진짜 역사의 영웅이 되려면 이거 해결해야 돼요. 아무리 외교 잘하고 아무리 경제 잘해도 부정선거 털끝 하나 안 건드리고 또 부정선거를 일으키게 한다. 그러면 영웅커녕 완전히 죽사발 납니다. 역사 대대로 100년, 1000년이 가도 손대야 돼요. 손대야 돼요. 미치겠네.